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뭐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게 뭐 매크로 이슈인데 사실 쫙 듣고 나면은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테마주나 뭐 오늘 상한가 이거 그런 게 뭔지가 더 궁금하죠. 그래도 한 번쯤은 이제 짚어보고 때때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이슈는 어제 국내 8월 소비자 물가 발표됐죠. 3.4%, 7월이 2.3%인데 상당히 높았어요. 전망하는 기관이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기 때문에 9월 달도 소비자 물가가 높을 거라고 한국은행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뭐 우리만의 문제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뭐 물가가 왜 올라갔는지 봤더니 이제 폭염이라든지 기후 때문에 국내에 이 에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베지플레이션, 플레이션도 용어가 많은데 베지터블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채소 가격.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과일 가격도 오르고 뭐 배, 사과 매번 추석 때는 올랐는데 이번에도 또 자극을 받겠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으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는 유가가 또 다시 들썩이면서 국제 인플레이션도 도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아시아 통화가 와르르 막 그냥 밀려버리는데 엔화가 제일 껄끄럽습니다. 엔화가 말씀드렸듯이 달러당 147엔을 돌파했는데 이게 아시아 통화 위기 IMF를 얘기하죠. IMF 이후에 한 3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150엔, 뭐 장중에 151.9엔이니까 152엔이라고 쳐도 종가는 150엔. 150엔이 뚫리면은 이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일본은 그래요. 그럼 이게 통화라는 게 연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위안화도 지금 비구이 위안이라든지, 비구이 위안은 한 고비는 넘겼는데 미국으로 넘어가면 또 위워크라고 하는 부동산 이슈는 계속 발목이 되는 거죠. 덮을 수는 있어요. 뭐 자금의 힘으로 덮을 수는 있는데 덮으면 자꾸 삐져나오는 이슈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자꾸 통화를 자극하고, 자, 그리고 원화도 어제 1330원을 다시 넓혀서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은 앞서 이제 국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또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제 부채 부담이 또 올라가죠. 어제 참 충격적인 뉴스긴 합니다만 20, 30대, 특히 이제 20대 젊은 분들이 4명 중에 1명이 생계 지원 자금 1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원리자 8천 원을 못 내고 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이 부채라는 거는 결국엔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비를 위축시키고 또 경기를 둔화시키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죠.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또 뭐 금리라든지 이런 거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호주가 어제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래도 계속 호키시하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이유는 중국 리스크를 계속 고려한다는 얘기죠. 뭐 그렇고 또 아까 우리 김현미도 잠깐 얘기했지만 흑해 곡물 협정 계속 삐거덕거리는 부분도 껄끄럽고, 자, 이 껄끄러운 것만 얘기하면은 한도 끝 없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그냥 잠깐 훑어봤고, 그래도 기승전 결은 기승전 결은 결국엔 테마주. 네. 오늘의 테마는 무엇일까? 오늘의 상한가는 어제 루닛이 상한가를 들어갔죠. 루닛 같은 거 뭐 없나 이렇게 찾잖아요. 네. 자, 오늘도 꿈을 쫓아서 네. 저는 그냥 아웃라인만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냥 이렇게 짚어만 드렸어요. 네. 어제 이제 루닛이 장중에 상한가 같고,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사상 최고가 다시 경신했고,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네이처지에서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초전도체도 없는데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결정적으로 결국은 이 환율에 대한 이제 부담,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또 이제 막 솟구치다 보니까 수급이 이제 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또 개별 섹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대단히 좀 강하게 좀 쏠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 이슈 잘 분석해 준 것처럼 참 이게 매크로 이슈가 재밌는 게
장이 좋을 때는 이런 걸 안 봐요. 안 봐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니까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올라가나 주도 섹터가 어디냐 뭐 이거 보느라고 다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환율 보시는 분들은 유일하게 이제 추석 연휴 때 이번에 뭐 연휴 기잖아요. 여행 가시는 분들 그렇죠. 일본 가기 좋겠네, 또 일본 네. 엔화 약세네, 네. 뭐 이런 거 생각을 맞습니다. 하시죠. 근데 갔다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시면 생활이 그렇죠. 공핍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환율은 그래서 이제 봐야지. 환율은 진짜 뭐 여행 수요가 지금 거의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가뜩이나 10월 2일 지금 임시공휴일 지정돼가지고 네. 뭐 원달러 환율도 그렇지만 또 엔화 환율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147이면 연중 고점 또 넘어간 거예요. 네. 지금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 유일하게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게 일본의 토픽스 지수예요. 네. 일본은 사실 신났거든요, 지금. 이게 의도적으로 약세를 부추기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뭐 일본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시장 금리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우려. 어저께 그 시사 채널들 보면은 막 온통 다 이 물가 왜 우리나라 왜 올라가냐 이런 얘기들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슈긴 하다. 다만 뭐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매크로 이슈 때문에 시장이 빠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워낙 이게 지금 수급 심리는 아직도 좀 강하게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저쪽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략을 하기 좀 어려우셔서 네. 그게 이제 문제지만 그런 건 또 저희가 또 길을 찾아드리면 되니까 네. 뭐 종목들 찾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는 좀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라든지 AI 로봇 또 그리고 또 다른 뭔가 주인공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오늘은 에너지 얘기들이 좀 그렇죠. 에너지 관련된 있겠죠. 종목들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종목들 안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해성사를 하자면 하여튼 뭐 기업을 못 골랐기 때문에 그냥 약간 뭐 추상적인 얘기들 그냥 했습니다. 네. 빨리빨리 넘어가죠. 네. 예, 시장 얘기들 좀 하는 것도 중요하죠. 뭐 일단은 이제 저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난번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분위기는 이제 이쪽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 이제 발목이 가장 잡혔던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확 올라오면서 이 반도체 이 주도적 흐름이 거기서 이제 발목이 딱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유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이제 약간 좀 상실했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약간 그 기존에 막 크게 갈 수 있었던 이 흐름이 이제 딱 멈춘 거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도 뭐 2차 전지나 이제 반도체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 안에 도는 수급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뭐 이런 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테마주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수급이 지금 보면 이제 로봇, 그다음에 AI 뭐 그다음에 HBM 뭐 이런 수급들이 지금 계속 이제 도는 이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지수는 어디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안에서의 이제 종목들의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급 종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거래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거래가 없으면 못 가는 이런 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되어 있는 그 안에 갇혀 있는 수급을 어느 쪽 섹터가 끌고 오느냐. 그래서 테마주는 너무 이제 이게 너무 그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장하다는 어떤 윤곽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나 AI 그리고 뭐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수급이 붙는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도 좀 있겠죠. 예, 그런 지금은 지수가 다시 치고 나가기 전까지는 이제 당분간은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 네. 나가는 동안 일본에서 또 한마디 했네요. 네, 칸다, 일본 재무관. 네, 성함이 좀 독특한데 구로다는 이제 지나가신 또 BOJ 일본 중앙은행 총재였고 네. 지금 새로운 총재 이름 성함은 잘 모르겠고 칸다 일본 재무관이 엔화 약세가 과도하면은 어떠한 옵션도 배제 안 해. 또 개입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뭐 립서비스죠. 그렇겠죠 뭐. 네. 하여튼 뭐 저렇답니다. 네. 네. 우리 방송 보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어로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네. 결국은 이제 수급 종목. 네, 그래서 수급. 이제 거래량 이게 중요하다.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수급. 네. 그죠? 네.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그렇게 네. 맞아요. 주인이 있는 기업 그런 거 네. 찾아봅시다. 자 이제 네. 두 분의 한 발로 넘어가야 되니까 자 또 다뤄야 될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현 네. 매니저는
시세가 계속 나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또 그걸 보유하신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클래시스? 네, 클래시스. 먼저 지금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들 중에서 의료기기나 그다음에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클래시스 어제도 뭐 좀 진단을 좀 해드렸지만 이 종목이 뭐 이격이 아주 강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훅 나오는 듯 하지만 또 갑자기 이제 막 상승 전환이 되고 이런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게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일부는 차익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욕구가 분명히 좀 생길 수 있는 위치지만 또 누군가는 조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클래시스 어저께 이제 이루다 지분 인수한 것까지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양사 간의 시너지가 이제 좀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기 때문에 어저께 그 이슈와 관련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잘 거쳤다. 4만 원짜리 지금 이제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4만 3천 원, 4만 6천 원 이렇게 2차 목표가를 쭉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바이앤홀드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는 차트 이격이 이제 그렇게 많이 벌어진 자리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도 사실 리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쉬어가는 구간이었거든요. 로봇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어제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종목들이 조금 이제 쉬는 분위기였는데 점심시간 이후 되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탄력받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거의 또 18만 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려 8월 21일 날 소개해드렸으니까 한 2주 정도 됐는데 56% 지금 최고가 대비하면은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가총액이 지금 3조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있고 하나그룹도 이제 하나로보틱스도 이제 상장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의 어떤 성장 그리고 삼성그룹의 이제 AI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또 산업 현장의 이제 무이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하고 좀 연결이 좀 되면서 지금의 실적보다는 향후 이제 로봇 산업 어떤 폭발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특히나 어제 보면은 이런 로봇 종목이라든지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액티브 펀드 자금일 수도 있고 혹은 또 패시브 자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수와 이게 그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진 종목들, 시가총액이 막 2조, 3조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면 이쪽 종목들 쪽으로 오히려 매질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개별주들 스타일의 짜잘한 종목들보다는 좀 묵직하게 이렇게 중형주,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히려 또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국인들이 이제 대량 매수한 걸 보면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 20만 원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지금 17만 5천 원이거든요. 어제 종가가 2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 아주 화끈했던 뷰너라는 종목. 네. 실은 뷰너보다는 루닛이 더 화끈했죠. 루닛이 최근에 몇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2분기 어닝 쇼크. 실적이 아직은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좀 짚어드리려고 두 번째 이제 악재는 대규모 유증을 했어요. 네.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야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시가총액 막 2조 넘어가고 거기다가 2천억 원이나 유증을 했어? 이거 일반 배정 유증이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사상 최고가를 넘고 어저께 상한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유증을 해서 자본 조달 만약에 2천억 하고 나면은 루닛이 꿈꾸는 뭐 루닛 그 스코프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들, 그다음에 암 진단 플랫폼들 이런 것들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빅파마들하고 또 계약하거나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유상증자는 나왔을 때는 악재지만 자본 조달에 성공하면 이거 호재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딱 지금 그런 논리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아니 지금 루닛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걸 기대하는 투자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어차피 미래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단발성이 이제 악재로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라든지 유증에 대한 우려가 이제 반영이 좀 되고 나니까 주가가 한 두세 달 정도 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저께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루닛이 상한가를 가니까 뷰노도 같이 이제 따라 움직인 거예요. 어저께 이제 뷰노도 장중에 25%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뷰노도 8월 23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뭐 한 1, 2주 지났는데 수익률이 무려 지금 8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시점부터 네.
계산을 했을 맞습니다. 때. 저는 이것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딥노이드도 말씀드렸죠. 뷰노,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도 어쨌든 루닛의 시총을 보고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더 갈 수 있다. 대신에 신규 접근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보유자의 영역에서 어쨌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급등 종목들은 단기 고점에서 충분히 갑자기 이제 차익 실현인 물량들이 확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반드시 익절 라인을 각자 이제 설정해 놓으시고 나는 고점 대비 만약에 뭐 한 7% 밀린다 그럼 수익 실현 해버리겠다. 혹은 10% 밀린다 그러면 수익 실현 해버리겠다. 이런 익절 라인은 반드시 좀 설정을 좀 해두시고 계속해서 이제 홀딩하는 전략을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침 어제 또 네. 그래 보도가 네. 탐해체인데 네. 그리고 타이틀이 이렇게 되게 자극적이에요. 5년 걸리던 실험도 15분 만에 네. AI 개발 신약 임상 나선다. 뭐 이러면서 네. 막 그 아까 말씀드린 루닛 네. 상한가 들어가고 뷰노 따라가고 네. 그러다 이제 뭐 파라사이, 뭐 보로노이드 도전한다. 네. 당장 내일 암이 전복이 되고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이제 짚어드리면 너무 자극적이에요. 진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후보 물질들을 사람이 연구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억겁의 세월이 필요하겠죠. 그쵸. 근데 그걸 이제 AI가 찾아내겠다는 건데 여러분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시는 게 AI로 어쨌든 후보 물질을 찾아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임상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게 AI의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기간이 단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은 걸 임상을 해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지. 이게 무슨 15분 만에 신약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절대 좀 아니다. 그것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 개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신약 개발에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말씀해줬던 파로스바이 파로사이 바이오라든지 보로노이? 신테카 바이오. 네. 근데 보로노이도 이제 그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신약 개발 플랫폼 또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아시아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까도 제가 뭐 의미심장한 주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코아시아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이런 종목들이 ARM 상장 플러스 삼성전자 이제 팹리스 그리고 자율주행 이슈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코아시아는 어제 뭐 살짝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근처까지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뷰를 쭉 훑어주셨고 오늘 한 발은 어디 네. 또 짚어주실까요? 오늘은 테슬라 그리고 이제 뭐 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으로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TSI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TSI. 하겠습니다. 네. PNT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PNT. 네, 거의 비슷한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TSI는 우리 이제 전극 공정의 이제 믹싱 장비, 이쪽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TSI 같은 이런 이제 턴키 방식으로 믹싱 장비를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력 고객사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매출의 거의 70% 가까운 게 LG 엔솔에서 지금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삼성 SDI. 그리고 이제 유럽의 ACC 요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의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가 배터리 셀 기업들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배터리 셀 기업들이 정말 좀 공격적인 이제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뭐 LG 마그나가 또 헝가리에서 전장 부품 또 네. 공장 설립한다. 그제 장 끝나고 맞습니다. 나왔는데 어제 별로 반응도 잘 안 네, 하고. 반응 없었는데 정말 이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LG 쪽이 전장 지금 수주가 100조 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공장을 더 짓는다는 얘기는 이게 정말 그야말로 이런 부품 쪽이라든지 배터리 셀 쪽은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이제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뭐 어디 단독 기사 나왔던데 LG전자 세계 최대 VTX 기업에 배팅을 네. 한다. 네. 이렇게 뭐 그래서 또 뭐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 쪽은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LNF 같은 이런 양극재 종목들이 쉬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양극재 종목들이 쉴 때 다른 종목들한테는 저는 수급적으로 좀 기회라고 봐요. 왜냐면 양극재 종목이 움직이면 오로지 에코프로만 갔었잖아요. 에코프로 BM하고. 근데 이제 나머지 종목들 그쪽 종목들이 시총이 워낙 크고 거래가 한번 터져버리면 완전 수급 블랙홀이 돼버리는데 그쪽 종목들이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장비 종목들은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효금 매니저님이 거래량 뭐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최근에는 거래가 강하게 터지고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이 좀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단기 조정을 좀 거치면서 거래량이 완전히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이제 거래가 붙어주면서 이제 추세가 살아나거든요. 하나기술이라든지 PNT 같은 종목들은 거래가 살아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네. TSI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미국 내에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투자가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LFP 배터리 계속 얘기하고 있죠. 유럽에 지금 아까 IAA 모빌리티 쇼에서 삼성 SDI가 새로운 이제 LFP 배터리 공개를 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LFP 공장에 LG 엔솔이 지금 3조 원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믹싱 장비 또 수요 늘어날 수 있고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충분히 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은 8월 한 달 내내 계속 조정을 좀 받았다가 이제 막 이제 저점을 잡고 조금씩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13,450원 정도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이제 박스권 상단 16,000원 정도 한번 잡아보면 되고요. 손절 가격은 11,5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또 뭐 기사 내용이지만 양극재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88% 정도는 다시 원료를 낸 중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양극재, 리튬, 전구체에 대해서 이제 탈중국이나 대체되는 중국 네. 이슈들이 나왔는데 어제 우리 그래서 에코앤드림을 좀 네. 얘기했는데 국산화. 네, 뭐 내재화부터 그렇고 이제 유럽향 유미코어 뭐 이런 것도 실제로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요. 네. 배터리 셀이 우리 반도체를 이을 이제 우리나라의 먹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배터리 셀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예요. 네. 이거를 탈피하지 못하면 아무리 산업을 키워봤자 중국 배만 불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국산화가 절실한 또 분야 중에 하나가 배터리 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매저는 네. TSI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TSI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믹싱 업체 그 윤성 FNC인가? 아, 예, 윤성 FNC. 예, 이 믹싱. 회사가 엄청 올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이 믹싱 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보여준 것 그 같고요. 섞어내는 이게 섞는 게 예. 뭐 제가 와인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블렌딩 한다면요. 밀가루 뭐가 몇 방울 네. 들어가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잘 섞어야 돼요. 그냥 네. 밀가루 반죽은 쉽죠. 근데 이 2차 전지의 양극재나 뭐 이런 쪽은 NCN 3번계 같은 경우도 네. 네. 잘 비벼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진짜 어려운 기술이. 네, 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이쪽이. 그래가지고 지난번 윤성 FC 한번 크게 올랐고 아마 이제 그 시점에 아마 TSI가 이제 약간 수주라든가 이런 게 좀 주춤해서 지금 이제 뭐 약간 이제 정체돼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하반기 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이제 거래량이 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근데 김영민 매니저가 이제 거래량 없을 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확 올라가더라고요, 거래가. 그리고 요 종목도 지금 이제 아직은 이제 거래량이 없는데 예, 보면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한번 거래가 크게 나오면서 지금 상승할 타임 시점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거래량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호근 매니저의 기업들도 리뷰 들어가 봐야 되는데 계속 오르는 네. VT? VT부터 볼까요? VT 진짜. 예. 아니 저는 어디까지 이제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이에요. 아니 그 죄송합니다. 보면 이제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 이쪽은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 업체랑도 경쟁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그 중소 화장품들이 그 어떤 K뷰티의 열풍을 입어서 그런지 이쪽 좀 상당히 좀 몇몇 그 기업들은 실적이 지금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 용기 관련 주들도 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장품 전체를 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VT는 이제 기존의 그 좀 약간 이제 그 적자 사업이었던 이제 기계 사업 부분,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분할해가지고 이제 아마 매각을 하고 이 화장품 쪽만 이제 집중해서 그 온전하게 주가를 좀 가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야금야금 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할 때가 있다. 그때가 아마 매도 시점이 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점점 가속이 붙겠죠. 올라가는 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그 시점으로 좀 다가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마이크론. 예, 하나마이크론은 뭐 지금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수급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반도체 쪽이 좀 주춤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뭐 그 상당히 시장에서 증권 쪽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HBM도 그렇고 이 지금 그 후공정 쪽 이쪽에서 좀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SFA 반도체는 왜 이렇게 못 가는데 하나마이크론은 이렇게 잘 가느냐? 그냥 이제 그 구조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이 하이닉스하고 그 계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일정 포지션을 그냥 이렇게 딱 받은 것 같아요. 근데 SFA는 삼성이 하다가 이제 일손이 모자르면 이제 주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이제 SFA가 그 약간 이제 실적이 좀 들쑥날쑥해요. 근데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SFA보다는 좀 강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이제 상당히 약진하다 보니까 또 어쨌든 HBM도 이제 패키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결국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또 그쪽에서도 그쪽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 요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리포트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여기서 좀 매물 소화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좀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네. 하나 더 있죠. 세코닉스, 네, 세코닉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하이닉도 있고. 네, 빨리 얘기할게요. 아니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아니, 세코닉스는- 그렇게 민주하는 우리 아나운서 후배들이 쪼그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네, 안쓰러워서. 네네. 그 세코닉스는 지금 이제 보시면 어제 이제 여기 앞에 이제 박스권 돌파하면서 이제 급등이 제대로 나왔는데 어제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팍 나왔어요. 그래도 어제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이렇게 주저앉지 않고 양봉을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거래량이 그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기간 쪽에 차익 매물. 근데 그 매물 소화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상승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어제 저점만 깨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딥. 하이딥은 이제 지금 꾸역꾸역 올라오긴 하는데 아직 이제 거래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긴 하는데 아직 이제 본격적인 상승 시점은 아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2,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놓지 않을까 보는데 아마 이제 본격 상승은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거래량이 나오는 시점. 네. 그때는 이제 이 종목이 큰 시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지금은 좀 가볍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한 발은 어딜 겨냥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저는 이제 실리콘트. 실리콘2? 네, 실리콘트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직구 많이 하잖아요, 해외. 예, 근데 반대로 이 회사는 우리나라 물건을 이제 해외 파는 역직구. 지금 이제 스타일 코리안 닷컴이라고 하는데 유통회사군요. 예, 예. 사명만 보면은 꼭 무슨 예. 반도체 회사 같이. 예, 이름은 좀 IT 같이 보이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회사가 이제 보시면 지금 아까 이제 화장품 쪽이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K-뷰티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화장품 중심의 이제 해외 역직구.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지금 그 다루고 있는 브랜드가 한 300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70곳 이상의 이제 국가로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K-뷰티에 힘입어서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개인 대 개인. 그다음에 그러니까 B2B, B2C 그다음에 최근에 좀 잘 나가는 게 풀필먼트. 제가 네. 항상 발음이 안 좋은데 네. 풀필먼트가 최근에 이제 상당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분기가 이제 매출액이 186% 성장했고요. 아직은 이제 비중이 14.2%인데 풀필먼트가 어디냐면 이제 아마존. 아마존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쿠팡이나 뭐 이런 식으로 딱 주문 들어오면 바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풀필먼트인데 그쪽에 이제 입점해서 이제 그 아마존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약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매출이 지금 3분기 때 한 168%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들어가면 미국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요. 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도 실적이 좋았는데 하반기 되면 더 좋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
쇼핑 시즌을 이제 진입하는 국면,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네. 이제 이 회사가 현지화를 몇 개 이제 법인들을 갖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네덜란드 말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 세계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남미나 러시아, 중동, 베트남까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막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막 성장하니까 좀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의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아까 이제 그 지난번 VT랑 좀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 타이밍에서 이제 한번 급등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그 부분으로 오늘 준비해봤고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는 일단 1,700원, 손절가는 7,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통업체를 주셨는데 시가총액은 한 5천억은 좀 넘는 것 같은데 김행 매저는 어떠세요? 역직구 기업이고 주력이 이제 화장품. 네.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이제 K뷰티 관련된 종목들 중에 좀 잘 나가는 오늘도 리뷰해 주셨지만 이제 VT라든지 그다음에 뭐 잉글로드랩 미국향 이제 이런 그 유럽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아마존 이제 풀필먼트 이런 또 유통 입점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강점을 좀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보니까 막 지금 목표 주가도 막 줄줄이 다 막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역시 아까 차트에 분석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저는 이제 추세를 판단할 때 이게 많이 올랐느냐 적게 올랐느냐보다는 이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차익 매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강한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거에 그렇죠. 떨어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위치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한 발은 이호근 매니저가 실리콘2라는 기업을 정해주셨고 유통업체지만 네. 그다음에 김행 매니저는 TSI라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제조기업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